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자동욱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회의 직후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오늘 회의 결과와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관심이 컸는데요. 최근에 기준금리가 이제는 내릴 때가 됐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준금리를 언제 내릴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릴지 여부가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집값이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쭉 지켜봤는데요.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메리츠증권에서 채권을 담당하고 계신 윤여삼 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별명이 여의도 버냉키죠. 채권 분야의 최고의 베스트 애널입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윤여삼입니다. 예, 오늘도 금통이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회의였고요. 결론은 동결이었지만, 결론은 동결이었지만 또 이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회의였기 때문에 그놈의 인하의 소수 의견. 지난 7월에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도 한 분 정도는 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8월 초에 미국 쪽에 갑자기 이제 금융 불안과 함께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하루에 10%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리세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통화정책도 이제 그런 영향도 받아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혹자들은 이번 8월에 우리도 깜짝 인하가 있지 않을까? 금융위기 이후 한 18번의 금리 인하 결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내세운 컨센서스를 대략 한 9번 정도밖에 못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하가 그러니까 한 과반 정도는 예측치 못한 인하가 진행됐으니까 이번에도 혹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요 오늘 아예 인하의 소수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죠. 예, 저희들 표현으로는 만동이라고 하는데요. 왜 만동이죠? 만장일치동결. 예, 요즘은 다 하도 줄여 얘기하니까 만동하면 채권 시장에서는 좀 실망스럽긴 한데 그래도 요 근래 금리가 과도하게 좀 안전자산 선호까지 더해져서 떨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전일 대비 국고 3년 금리는 4bp 가까이 떨어졌고요. 10년짜리 금리도 한 2bp 정도 떨어지면서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 강세기죠. 오늘 하는 총재께서 시장의 기대가 좀 과도하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지난달에 이어 연속으로 하셨는데도 시장 금리는 여전히 기대를 뿌리치지 않고 만장일치 동결임에도 다음 회의에 또 기약하면서 오늘은 시장은 결과적으로 비둘기적으로 송화를 한 거네요. 일단은 오늘 비둘기라고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네요. 예, 완화적으로 보는 건데 오늘 금통위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외유내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왜 외유내강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한은이 자기네들의 이제 통화정책 금통위를 합쳐서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성명서가 있어요. 예. 통화정책 방향 문구라고 하는 그 성명서가 있는데 그 성명서 안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크게 변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물가가 목표에 수렴한다. 그동안 이제 한은이 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했던 건 물가가 제일 메인이었잖아요. 드디어 7월 FOMC에서도 이제 고물가 외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도 좀 주시해서 보겠다. 듀얼 맨데이트 균형을 잡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이제 물가보다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남은 물가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라는 단어를 써서 당장은 우리가 액션을 할 상황은 아니야. 뭐 이런 걸 7월 달까지도 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8월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요번에 그 충분히라는 단어는 빠졌어요. 세자가 빠진 거죠? 예,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충분히 긴축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런 통방 문구나 이런 상황들 보면 조금 더 비둘기적인 완화적인 쪽으로 좀 변화가 됐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겉으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었죠. 인하의 소수 의견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 소수 의견에 준하는 한은 총재가 요즘에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그렇죠. 미국은 점도표를 조금 장기간에 여러 명의 인사들이 제시하지만 우리는 6분의 금통위원 총재 포함하면 7분이긴 한데 6분들이 3개월 내에 어떻게 볼 거냐. 지난 2월에 최초로 한 분의 인하 소수 의견이 나왔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달엔 2분으로 조금 늘어서 그것도 이제 도비시한 성향이 강화가 됐다는데 오늘은 4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무게추는 앞으로 연내죠. 이제 연내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무게를 싣는 금통위원들이 더 많이 늘었다. 그 두 개 성명서와 그 포워드 가이던스상의 인사가 늘었다는 건 외형적으로는 부드러워졌다, 완화적이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또 속에서 강했다. 아니, 강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자 그러면 지금 금통위원이 총 7명인데 네네. 한 명은 이제 이창용 총재 거의 사회 역할을 하시니까 그분은 이걸 이제 대체하지 않죠. 예.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3개월 내 금리를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전망을 하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6명 중에서 4명이 3개월 이내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그럼 3개월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9, 10, 11월 이렇게 3개월인데 금통위는 10월하고 11월하고 두 차례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쨌든 10월이든 11월이든 그 둘 중에 하나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네, 기대가 그렇게 커졌고 오늘 시장 기대가 이미 그렇게 반영해서 지금 국고 3년짜리 금리가 이미 2.9%거든요. 그렇죠. 기준금리 3.5 대비 지금 0.6%포인트나 뭐 이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총재가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 맞아요. 라고 그 얘기하는데 얘기도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그 외형적인 도비시함은 이 내강은 뭔가요 그러면? 네? 내강 아까 외유 내강.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근데 기자회견 때도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왜 이번 달 만장일치 동결이냐. 그렇죠. 올해 성장률 전망도 0.1 깎았고 물가도 0.1 깎으면서 올해 경제 물가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낮춰서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은 외유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금융 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금융 안정하면은 주식시장 중심의 뭐 자산 시장을 많이 보시겠지만 그 중에 대장은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죠. 예, 최근에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 청약 열풍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간 단위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22년 둔화된 이후로 가장 빠른 한 0.3%? 그러니까 그렇죠. 주간에 0.3이니까 월로 한 1.2%? 그러면은 연으로 하면 10%가 넘는 상승세예요. 그렇죠. 이게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서 그렇긴 하지만 너무 최근에 그 집값 상승이 빠르다. 그리고 거기에 총알로 뭐가 쓰입니까? 사람들이 그거 집 그냥 내 돈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 받아서 하죠. 그러니까 4월달 이후로 지금 7월까지 월 평균 5조 원이 넘는 대출 증가세.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이 금융 안정이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되는 요거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성. 그래서 오늘 총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우리가 섣불리 금리를 낮춰서 금리를 낮추면 뭐 또 대출 받기에 좋은 환경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유동성에 대한 공급에 불을 더 지르지는 않겠다. 하느니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겠다. 네. 그런 인식을 분명히 계속 드러내고 있죠. 그걸. 그러니까 지난 7월에도 그게 제일 포커싱이 되고 왜냐면 7월 달에도 이미 가계부채 수도권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았고 이번 8월 달에 들어서 그게 더 심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속으로는 뭐 지금 경기나 물가 쪽에서는 금리를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걸 인정을 했어요, 총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안정 부분이 좀 확인이 되어야.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이 9월에 인하를 할 거다. 뭐 50이다, 25다. 뭐 미국도 설랑설레하고 있지만 그럼 미국 쪽 통화 정책에 대한 반응. 이번 달에는 환율에 대한 기대는 사실 좀 많이 우려가 떨어졌거든요. 환율이 좀 많이 내려왔죠. 원달러 환율 지금 1,33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하느님의 의사결정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근데 총재가 일단은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액션을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낮추면 우리가 절대적인 폭이나 강도는 미국만큼 갈 수는 없지만 먼저 액션했을 때 또 외환시장에 줄 수 있는 변동성 뭐 이런 것까지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미국은 9월달에 이제 FOMC가 예정되어 있고 네. 거기서 금리를 뭐 최소 0.25% 이상 내릴 거라는 지금 시장 전망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전망이고 네. 그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리는 거는 하느한테 부담이다. 그 저는 예전부터 사실은 우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외환시장 변동성을 감안해서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오늘은 총재가 외형적인 틀은 인하의 틀을 갖췄지만 아까 내강 쪽에서는 금융 안정과 금융 안정에 또 환율까지도 조금 섞어서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 제가 아까 성장률 전망, 물가 전망 0.1%포인트씩 깎았다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총재가 지금 최근에 일부 정책기관들 뭐 오늘 대놓고 KDI 얘기가 나와서 KDI 같은 데서 이제 좀 하느니 이제 고금리 정책을 장기화해서 내수 쪽 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총재가 그 질문에 대해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뭐 정부 쪽 용역기관인 KDI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경기 자체에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한은의 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그 비중하에 내수 경기 지금 분명히 내수가 수출 대비 차별화돼서 좀 부진한 건 맞지만 올해 우리가 성장 전망 하향 조정에서 2.4%인데 2.4% 성장이 과연 나쁜 거냐? 그러니까 총재가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그 경기에 관련돼서 부진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기 부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반기에 내수가 나빴던 뭐 단편적인 요인으로는 작년까지 뭐 테크 반도체 업체들 중심으로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성과급이 올해 상반기에 지급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득 여건에 조금 탄력이 없어서 그래서 경기가 조금 내수가 부진한데 지금 상반기에는 좀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경기 바닥치고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좀 나아질 수 있는 뭐 그런 디테일까지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내강인 거예요. 저희는 체감적으로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를 엄청 해왔고 그 기반하에 금리나 조건이 갖춰졌다 했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올해 2.4% 성장이면 부진한 정도는 아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은 지금 금융 안정 그러니까 내수 부진은 지금 아직까지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발등에 떨어진 이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 이 부분은 이번 달을 집중해서 정부에서 이제 뭐 공급 대책, 수요 대책, 대출 규제 전방위 대책이죠 지금. 지금 다 쏟아졌잖아요, 사실은. 뭐 물량 공급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맞아요. 시행할 거고 제가 저번에 방송 출연할 때 우리 차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리 인하래도 대출 금리는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한번 하고 갔어요. 그래서 대출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다. 근데 요 근래 어떻습니까? 올랐죠 다시. 가상금리 엄청 은행들이 붙이기 시작했잖아요. 그 대출 통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가상금리가 뭐 단순히 뭐 0.1% 0.2%가 아니에요. 뭐 0.3에서 0.5까지들 막 올리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 1금융권 중심으로 지금 대출 금리를 많이 낮춰서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가상금리 더하고 일부 이제 공급 대책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까지 요즘에 은행들이 심사도 이제 좀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10월 금토일까지. 그렇네요. 그 사이에 이제 10월 11일이죠. 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대출 데이터는 뭐 월 단위로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뭐 언론 쪽에서 5대 금융지 중심으로 빨리빨리 속보성 있게 발표해 주시잖아요. 9월 달까지 대출 증가 속도가 지금 월로 한 5조씩 늘었거든요. 4월 이후 월 평균. 그게 한 절반 정도 속도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디테일하게 주간 단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0.3%까지 상승했다는데 그것도 한 0.1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희는 10월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인하할 거다는 전망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마지막 허들 금융 안정에서는 그 두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금통위 보고 좀 국내 분석가들 중에는 한은이 정정도 금융 10월까지도 그거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총재는 연내 한 차례 저는 10월에 저도 한 차례라고 봐요. 10월에 한 차례라고 보는데 11월까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공간이 크지 않을까. 어쨌든 뭐 연내 한 차례는 간다 정도인데 그래도 작용을 좀 빨리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뭐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뭐 정치권에서 계속 내수가 부진하니까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라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보다 먼저 내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컸었는데 이제 미국이 거의 9월 달에 내릴 게 확실하다는 그런 신호, 기대감 이런 것들이 확산돼 있는 상황이니 경기 대응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창용 총재는 무슨 소리냐? 지금 경기가 2% 중반대고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경기 대응은 시급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뭐 그러면 굳이 금리를 빨리 안 내려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기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6명 중에 4명이 금통위원 6명 중에 4명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3개월 내에 내릴 수 있다라고 봤는데 10월이 아니라 11월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가능성 높게 보고 그래서 전제를 한 거예요. 저도
정책 당국자들이 지금 그래서 하는 총재는 사실은 약간 오늘 방어적인 모습이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방어적이라고? 아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통방 문구부터 그 금통위원들의 성향까지 다 종합해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정부 정책 쪽 라인에서 오늘 뭐 금리 인하하느니 내수 경기 중심으로 하지 않았다 해서 뭐 유감이라고 하는 기사까지 아쉽다. 예, 아쉽다. 유감이죠. 그런 식의 기사가 뜨는 것도 봤는데, 근데 총재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 안정 외적으로도, 근데 경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채권을 담당하는 그 분석가 입장에서 작년에 우리가 1%대 중반도 안 되는 그로스에 올해 그 기저먹고 올라오는 효과에서 사실 2분 오늘 또 질문에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분기는 반짝 좋았지만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지금도 내수가 차고 올라가는 속도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총재가 오늘 또 얘기했던 것 중에 그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가 구조적인 뭐 항상 소비 뭐 이런 얘기까지 아주 전문적인 얘기까지 해가시면서, 학교시니까 그러니까 내수 경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 정책만으로 그거를 부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하는 쪽의 뉘앙스만 놓고 보면 11월로 조금 더 여유를 가져가도 되겠는데, 저도 하에 화랑설레는데 지금 채권 시장의 뭐 시장의 기대로 오늘 총재도 자기 기대로 투자한 거 자기 책임이라고 그렇죠.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채권 시장이 미리 앞서갔다가, 저도 그래서 9월 FOMC까지 사실 중요한 변수가, 미국이 저희는 9월에도 50bp는 안 할 것 같거든요. 뭐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예. 이게 다수 의견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근데 뭐 메이저 아이비들 중에 뭐 9월에 50에 11월에 50에 연내 100bp 이상 콜 뭐 이런 의견들을 뭐 유지하는 곳들도 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도 많은데, 미국이 일단 25bp 단에서 금리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것도 또 9월에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10월까지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던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그 두 개 제가 디테일 숫자까지도 얘기드렸잖아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린 건데, 그런 정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저도 10월. 아마 10월 금통위 전에 의견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원래 하반기 전망 5월 달에 제시할 때는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2차례까지, 왜냐면 기대가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는 2번이나 할 수 있겠어? 미국도 올해 2번? 아니 1번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가 막 그랬는데, 시장 기대는 그걸 다 프라이싱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FOMC 당일날도 국내 전문가들, 이거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국내 전문가들 한 20몇 명 폴을 돌렸더라고요. 뭐 다른 언론 쪽에서. 근데 그때 연내 미국이 얼마나 금리 날 거냐. 그때 7월 FOMC 당일, 지금 한 달도 안 지났어요. 한 번이나 2명에 2번이나가 20명이었어요. 3번이나 저 1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 보니까 뭐 100bp다 막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올해도 미국 3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기조 정도 끌고 가면, 그러면 우리도 미국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미국 7월 FOMC에 인하의 소수 의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견 없었습니다. 없었죠. 어제 그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봤어요. 일단은 소수 의견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금통이랑 똑같았어요. 뭐냐면, 만약에 인하를 주도하는 힘이 크면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게 메이저리티, 다수의 사람들이 그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래서 완화적인 뉘앙스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10월 금통위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조건들이 조금만 갖춰진다고 하면, 그럼 우리도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하 소수 의견 정도가 나와야 이게 급격한 뭐 샥이 아닌 이상은 그래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깨는, 그 총재가 오늘도 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뭐 이게 뭐 새로운 뭐 과거가 다르다. 과거 다른 이게 과거 소수 의견 뭐 꼭 등장하는 10월에, 지금 이번에 소수 의견 없었지만 10월에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그 오늘 대통령실에서 그 금통위가 끝난 후에 입장문을 냈어요. 읽어드리면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 뭐 입장문 자체에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도 이번에 금리를 내려야 했던 거 아니냐. 뭐 사실상의 압박인데, 이런 대통령실이면 이제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이렇게 입장을 내는 거 최근 한 1, 20년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이 정치권에도
비슷한 소리가 또 나올 거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압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또 언론들도 아마 내일 보면 대문짝막에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동결, 대통령은 아쉽다, 대통령실 아쉽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죠. 발언 같은 거 보시면 그도 좀 너무 앞서가서 자기가 금리를 뭐 결정하겠다는 정도 발언까지 했다가 그건 좀 자기도 너무 나갔다라는 식으로 수습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트럼프 사례는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얘기까지 꺼낸 게 이제 이 정책의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통화정책 오늘도 금통위는 자기네들 고유 권한으로 만장일치 동결을 한 거고요. 그냥 이제 총재가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KDI 얘기도 오늘 나왔고 뭐 대통령실 얘기도 있지만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총재는 그런 의견은 당연히 제시할 수 있다. 종합해서 예. 결정하겠다 이렇게 제시할 수는 있고 거기에 참고하면 뭐 볼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걸 좀 더 중시하지 않았나 오늘 그.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그 하는 총재가 굉장히 수세적인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참 공감을 가는 게 저희도 이제 최근 저희 정부 사람들 계속 만난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그 이 한은에 대해서 계속 금리를 내려달라 안 보이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보내도 무시를 하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이제 발언을 한 거고 사실 오늘 이것보다 더 큰 발언 수위 더 센 강도로 얘기를 하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다시 공격을 받을 금통위의 독립성을 정부가 저해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 의견 때문에 막판에 이렇게 수위를 좀 조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창용 총재의 오늘 기자간담회 그런 수세적 모습이 나는 이런 입장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금통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시장 사람이라서 그 부분도 뭐 일단은 하나의 변수이긴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금통위가 독립 자율 의사결정 기관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죠. 그 관점에서 사실은 뭐 또 남의 나라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미국에서 트럼프 얘기도 했지만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근데 과거 역대 미국의 선거가 있던 기간에 뭐 연준의 의사결정이 직접적으로 액션을 한 적이 없느냐 그런 선거 있을 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서울 수도권 내 최근에 집값 상승세가 좀 강했고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이제 집중됐으니까 그 효과들을 조금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이번 달 동결이었으니까 사실 근데 저희 그 언론인 입장에서도 이제 하느니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거기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느는 도대체 뭘 다 확인한 다음에 금리를 내리겠다는 거냐? 뭐 어쨌든 다른 중앙은행들이 전부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고 미국도 금리를 내릴 게 거의 확실시 된다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내거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좀 나오더라고요. 아마 내일 뭐 앞으로 한 달 반 그동안 그런 비판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이제 여론이 막 형성이 되면 하는 이제 금통위원들도 그런 의견들을 듣게 될 거고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금통위원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 이렇게 만나서 계속 의견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부담이 되니까. 최근 경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센티먼트적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오늘 뭐 그러니까 10월까지 아까 제가 부동산 숫자도 얘기하고 막 저 그렇죠. 나름대로 기준 얘기했지만 하나는 그런 숫자도 정량적으로는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총재가. 그러니까 금통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칙들은 그럼 어디에 지금 방점을 둘 거냐. 이번 달에 동결은 일단 했으니까 그런 원칙들을 세워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9월, 10월 사이에 9월, 10월 초까지도
아까 얘기드렸던 그런 변수들의 데이터들. 영향력이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엄청 불안해질 수 있는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저축은행 쪽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PF 관련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내일자 저희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축은행 수도권 저축은행들도 위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지점도 계속 줄이고 있고 그리고 PF 익스포저 문을 자체가 닫을 가능성 이런 것까지 이제 거론이 되는 거고 있어갖고 그게 뭐 시중은행이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하여튼 뭐 하는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나 PF 시장 이런 가능성 그게 이제 결국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긴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상반기에 계속 또 제가 작년 4분기부터 그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정부에서 상생금융 얘기하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 구조조정 그런 것들에 그래서 실제로 올해 생각보다는 신규 주담대들이 빨리 낮아진 부분 그런 효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PF 구조조정 하려고 하는 큰 발판은 마련하지만 또 이게 부작용 잘 안 때문에 되죠. 또 이제 돈이 몰려가는 서울 수도권의 집값들은 또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지방하고 서울이 이렇게 차별화되는데 통화정책과 같은 큰 그렇죠. 큰 망치로 사실은 무딘 칼이라고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정책의 큰 망치라고 보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서울 부동산만 때리고 지방은 놔두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기조를 그렇게 잡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 일단은 뭐 하는 입장에서도 10월 달까지 그래서 아까 총재가 얘기했던 경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도 경기 하향 조정이 더 나올 정도의 내수 부진이나 이런 지표들이 조금 더 확인된다고 하면 하는의 논리. 그리고 저희도 여전히 10월 이나 전망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제가 채권 시장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편향, 바이어스가 있기도 하죠. 바이어스가 있기도 한데, 근데 지금 요즘에 제가 올 초에 자 기자님 뵀을 때랑 지금이랑 또 하는에 대한 통화정책 의견도 좀 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 어떤 측면이세요? 그러니까 상반기만 해도 약간 금융 안정 측면을 조금 더 많이 보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가도 아직 조금 리스크도 있고. 근데 최근에 진짜 확실히 물가가 좀 잡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 쪽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미국이 여름쯤에 인하한다고 했다가 지금 뭐 이제 가을까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들도 이제 고용지표 둔화를 중심으로 액션을 가는데 아까 그래서 그런 우리도 이제 이 정도 조건이면 충분히 3.5% 기준금리는 제약적인 수준이니까 내릴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사회 여론층이나 주도층 이런 사람들 저희가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그런 쪽들이 최근에 이제는 금리를 내릴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는 거고 대통령실이든 정부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의견을 듣고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종합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이제 오늘 기자 간담회 뭐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영끌 쪽에 대해서 비판하는 앞으로 2018년과 같은 집값 인상, 집값 오름세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되게 명시적으로 또 앞으로 0%대의 저금리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물가가 좀 잡히고 경기 여건은 조금 이제 둔화되는 국면에서 이제 오늘도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거 연결선상으로 되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인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10월이든 11월이든 그 한 달 차이가 아주 뭐 채권 운영하시는 분들만 좀 힘들고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한테 아주 크리티컬하다고 할 정도는 아닐 텐데 인하 폭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총재께서 아직 그 수준을 가늠할 때가 그것만 해도 하느니 이제 완화로 돌아서는 거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제시점 그걸 숫자를 못 박아서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중립금리 얘기 나왔을 때 총재가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톤다운 하시고 얘기를 조금 자제하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시장 참가자들은 침체가 없다고 하면 지금 하는 중립금리를 대략 2% 중반 내외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금융안정 측면으로 조금 높아졌다 하지만 저희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부분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75 정도를 유력하게 많이 봐요. 내년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 그래서 기대가 오늘도 뭐 질문에 나오지만 시장은 2.75에서 좀 많이 보는 데는 2.5%까지 본다.
그 정도까지가 침체가 오지 않았을 때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국고 10년짜리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한 2.9% 뭐 이 정도까지 간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창용 총재는 그런 중립금리에 대해서 금융안정 그 쿠션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하는애 영끌족 그리고 제로금리 시대로 가지 않는다. 지금은 침체는 누구도 예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미국도 뭐 불과 뭐 그렇죠. 얼마 전에 막 그 난리를 쳤지만 뭐 샴누를 개발한 그 클라우디아 샴조차도 과거 고용지표 망가질 때랑 지금은 다른 차이점을 뭐 자기 블로그에 막 올릴 정도로 뭐 그런 정도 침체가 예측이 어려운데 우리나라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총재가 비교적 명확하게 얘기한 게 미국만큼 우리 세게 올리지도 않았고 변동금리 요건 때문에 낮출 때 그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중립금리 얘기해 보면 아무리 낮게 봐도 중립금리 레인지를 하는 내 뭐 5월 말에 컨퍼런스 때도 2%에서 한 3% 중반 뭐 3% 초중반 사이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2에서 뭐 3.3 사이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증가값이 2% 중후반대 정도인 것 같고요. 그 중간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낮추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한두 번 낮춰줘서 하는 입장에서는 금융 안정 때문에 3%까지 금융금리 50bp나 낮춰줬는데 3% 기준금리는 그럼 굉장히 완화적인 수준이냐. 아까 영끌족들이 이 정도면 막 타입해가지고 다시 집을 사야죠. 뭐 주식 투자해야죠. 할 정도로 그럼 3% 금리가 낮은 거냐. 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3%대 기준금리라 그러면 지금 시장금리는 3%대까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네, 3% 앞으로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2.9%인데 어쨌든 기준금리가 두 차례 내리거나 세 차례 내려서 2.75로 왔다고 해도 어쨌든 대출금리는 그보다 뭐 높을 텐데 네, 대출금리 지금 요즘에 3% 후반대. 예. 그 이상으로는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금리도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한들 가상금리 더해가면서 과거에도 높아지고 보통 제가 보니까 신규 주담대는 기준금리가 100bp 이상 스프레드였어요. 그럼 기준금리 2.75까지 낮춰준다 해도 역사상 그 스프레드 저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스프레드잖아요. 그거 해봐야 3% 후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서울수도권 집값도 좀 올라가고 대출도 늘었던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영끌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금리의 베네핏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수준까지 가서 또 굉장히 차입해가지고 뭔가 투자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그 전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온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적정한 금리 수준에서 많이 낮춰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내년까지 과연 경기가 침체가 올 거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조금씩 불거지니까 우리도 이제 PF 구조조정을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잘해야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유심히 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아까 한은에서도 내세웠다시피 저는 채권시장 참가자라서 조금 더 금리의 하향에 대한 바이어스를 갖고 있지만 지금 시장도 현실적으로 2.5% 정도까지 기준금리 하단. 지금 현재는. 그 정도 되고 저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 4분기 한번 내년 1, 2분기에 분기 한 번씩 하면 2.75. 2.75네. 그 정도 수준에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은 딱 그 정도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리즈너블하지 않을까. 지금은 본격적인 유동성 확장 국면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리하게 물가 잡겠다고 긴축했던 부분에 긴축의 강도를 풀어주는 구간이지.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일으켜서 뭘 하겠다. 오늘 총재가 그 부동산 쪽 뭐 영끌족들이 뭐 총재님 원망하고 있는데요, 막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기자들이 질문했죠. 그 예전에 그렇게 집값이 안 오른다고 그래서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은 총재 집 믿고 안 샀는데 지금 집값이 오르지 않았냐. 근데 그게 서울 수도권에 좀 국한된 얘기고 그리고 그걸 또 잡겠다고 지금 좀 그런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 대출 금리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변동이 고정보다 훨씬 높거든요. 지금. 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지 잘 생각해 볼 시점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변동이 고정보다 높아야죠. 고정이 이제 변동보다 높아야 되는데 되는데. 그런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딱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금통위가 열리고 한해 통화정책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행간을 읽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직업인데요. 어쨌든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알찬 설명과 더 재밌는 내용으로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